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9일 금요일 라이브 데스크의 이정훈입니다. 본격적인 봄철을 맞으면서 날씨가 따뜻해지고 낮 시간도 점점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봄에는 인체가 계절의 변화를 빨리 따라가지 못해 충분한 수면을 취해도 졸음이 쏟아지고 나른해지는 춘곤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요. 활동 시간이 길어지면서 단백질과 바이타민, 무기질 등 각종 영양소의 필요량도 증가하고 특히 바이타민의 소모량은 겨울보다 3배에서 10배 정도까지 높아집니다. 사실 춘곤증 증상은 계절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지만 영양소는 그때그때 제대로 섭취하지 않으면 크고 작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춘곤증이나 알레르기 같은 봄철 질환을 예방하고 원기를 회복하기 위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제철 음식으로 식탁을 바꾸는 일입니다. 봄에 나는 나물류의 대부분은 소화를 돕고 위와 장을 튼튼하게 하며 간에 쌓인 독소를 풀어준다고 하는데요. 특히 달래와 냉이, 돌미나리, 부추처럼 향이 강한 채소들은 바이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몸을 깨우고 식욕을 증진시키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각종 해조류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고 해조류나 생선을 조리할 때 봄나물이나 봄채소를 함께 넣으면 영양소 보충은 물론 맛까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라이브 데스크에서는 봄철 채소를 활용한 맛있고 건강한 퓨전 음식 레시피 정보 나누겠습니다. 네, 이 시간 임혜된 퓨전 퀴즌 셰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마이크 조금만 앞으로 네. 써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임혜된 셰프는 저희가 라이브 데스크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모시게 된 그런 시간인데요. 사실 우리 임 셰프님께서는 전공이 요리를 하시기 전에 다른 거를 하셨었죠? 네. 미술 전공을 했었고요. 미술을 하다 보니까 요리 쪽에 관심도 생겼고, 이렇게 플레이팅으로 새롭게 더 예쁘게 먹음직스럽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요리가 미술 바탕에서 많이 온 것 같아요. 네, 미술을 전공을 하시고 그럼 요리 공부는 어디서 하신 거예요? 요리 공부는 제가 르꼬똥 블루라는 학교에서 졸업을 했고요. 네. 파인다인 쿠진에서 오래 일하다가 지금은 제 개인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공이 그러면 이탈리안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걸 전공하셨어요, 셰프님은? 저는 프랑스를 공부했고요. 네네. 그리고 제가 이제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또 어머님이 요리 연구 가셔서 한식을 기반으로 해서 한 퓨전 요리를 선보이는 그런 레스토랑에서 많이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대대로 이 어떤 손맛이 내려오는 집안이라고 저희가 봐도 될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엄마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맛있게 만들어진 음식을 먹고 자라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영향을 많이 받으셨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채소나 이런 영양이 많은 음식들,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한 번도 밖에서 외식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요? 네, 저희는 항상 집에서 다 만들어 먹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런 오감이나 그런 조미료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맛을 찾아간 것 같아요. 와, 집밥의 달인이셨군요, 어머니가. 네. 요리 연구가기도 하시지만, 네. 자, 오늘 저희가 봄철 채소를 이용해서 아주 다양한 퓨전 음식을 만들어 봤는데요. 봄에 나는 채소가 있고 또 사철에 나는 채소들이 있는데 우리가 봄에 나는 채소를 좀 먹어줘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전에 춘곤증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냉이가 굉장히 탁월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춘곤증 있으신 분들은 냉이 많이 섭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달래나 냉이나 쑥 같은 거는 되게 조리하시는 것도 되게 쉽거든요. 쓴맛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네. 소금이랑 올리브랑 간을 조금 하신 다음에 후추랑 버터에 살짝 이렇게 구워서 드시는 거 추천드리거든요. 그래서 봄나물을 버터에 네. 구워 먹어요? 네. 이거는 한 번도 안 들어본 레시피인데요? 이게 한국 사람들은 되게 참기름을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그
이제 무염 버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게 구워지면서 사실 그 쓴맛이 굉장히 담백하게 변해요. 오. 그래서 쑥갓 같은 경우는 특히나 너무 네. 써가지고 저희가 그냥 일상생활에 그냥 먹기는 좀 힘들고 저희가 넣더라도 국이나 찌개 위에 이렇게 올려서만 넣잖아요. 그랬죠. 매운탕에 뭐 그게 쑥갓 네네. 올려 먹는 정도였죠. 네. 근데 그거를 버터랑 아몬드 살짝 이렇게 구우시면 네네. 아몬드 같이 곁들여서 구우셔서 그냥 평소 샐러드 위에 얹어 드시면 되게 맛있어요. 아, 그거를 뭐 밀가루 같은 거 안 넣고 아니요, 그냥 그 소태하는 식으로 볶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버터에다가? 줄기를 그대로 다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줄기도 굉장히 많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버터랑 융화되면서 그 껍질이 좀 부드러워지거든요. 음. 그래서 버터랑 같이 구우셔가지고 견과류 곁들여서 드시면 네. 쑥 같은 것도 샐러드 위에 얹어서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와, 얼마나 볶아야 되는 거야? 이거 굉장히 오늘 시작도 안 됐는데 저 흥분됩니다. 이파리가 축 처지지 않을 정도. 저희가 시금치 데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너무 막 깊게 볶지 마시고 이제 버터가 녹았을 때 넣으신 다음에 그냥 살짝 뒤집는다는 느낌으로 집게로 앞뒤로 여러 번 뒤집고 한 다음에 네. 나는 더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그냥 버터가 녹았을 때 불을 끄고 거기서 그냥 볶아주시면 돼요. 그게 남은 좋은 열로. 팁이네요. 그게 잔열로 그러니까 네. 버터를 다 녹인 다음에 불을 끄고 잔열로 봄채소, 그러니까 냉이나 달래나 네. 뭐 부추나 이런 것들을 살짝 버터에 볶아서 아몬드나 이런 견과류랑 같이 먹으면 네. 맛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남은 열로 하셔야 이제 식감도 그대로 살 수 있고 아무래도 채소가 푹 꺼지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원래 살짝 열을 받았을 때 그런 게 더 함유량이 높아지거든요. 애들이 채소들이.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게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해 주신 레시피는 준비한 요리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건데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좀 뭐 응용을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어떤 재료들을 보면 그런 레시피가 떠오르십니까? 평소에 좋아해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해서 재료들을 조합을 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그거를 만들었을 때 그 맛이 나는지 안 나는지 네. 이런 걸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많이 테스트해보고 또 제가 먹기도 하고. 네네. 그러니까 프렌치를 전공을 하셨어요. 우리 임 셰프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오늘 준비해 오신 것도 그렇고 지금 방향이 그 퓨전 음식 쪽으로 이제 전환이 좀 됐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EPLP라고 타이 레스토랑인데 파인다이닝 쪽에서도 제가 오래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한국 사람이고 또 특히나 LA 쪽은 여러 가지 다른 나라 음식을 접할 수 있다 보니까 사실 프렌치 음식은 접하기도 조금 너무 어렵고 네. 저희가 다가가기도 어렵고 또 사실 별로 안 좋아하세요. 왜냐면 버터 맛? 느끼하고. 네, 맞아요. 네. 근데 사실은 버터가 살짝 가미된 에이시안 음식은 더 맛있거든요. 근데 또 한국 사람들이나 아시안들은 무조건 기름에 볶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참기름을 써야 된다고 많이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그거 두 가지를 섞으면 더 풍부한 향이나 맛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하다가 네네. 아시아 재료 채소도 한번 써보고 그다음에 프랑스 밑간도 써서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구상하게 됐습니다. 오늘 막 새로운 게 막 나와요. 저희는 이제 한식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버터라는 어떤 재료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넣어봐야 김치볶음밥이나 뭐 볶음밥 할 때 버터를 좀 볶는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우리 고유의 그 기름이죠. 들기름이나 참기름 같은 것도 버터와 충분히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네, 거예요. 너무 좋죠. 그러니까 그 참기름이나 들기름이 저희 혀를 이렇게 감싸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버터도 그런 역할을 같이 하거든요. 네. 근데 두 개 조합이 이제 잘 맞아요. 그래서 참기름은 오히려 버터로 같이 덮어주면 네. 버터의 느끼함을 잡아주죠. 그리고 참기름이. 고소함도 얻을 수 있고. 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세 가지 아주 맛있고 또 쉬운 요리를 준비해 오셨는데 플레이팅 자체를 보시면 이걸 내가 어떻게 만들까 싶겠지만 아까 방송 전에 저하고 이제 같이 준비하면서 해주신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가스레인지에 불만 켜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다 만드실 수가 있고요. 또 특히 오늘 준비해 주신 건요. 불을 많이 사용하는 요리가 아니에요. 맞아요. 딱 한 가지만 불을 조금 사용했고 나머지는 그냥 아주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손님 맞이를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방송 정말 꼭 함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부터 이제 계속해서 레시피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빨리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이 끝날 무렵에는 오늘 어떤 재료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어떤 배합으로 소스를 만드는지도 제가 카톡을 통해서 공유를 할 테니까 필요하시는 분들은 요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두 가지를 또 빵 터뜨려 주셔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제 오늘 준비한 본격적인 요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간편하게 준비를 해오셔서 요리 못한다. 나는 한 번도 이렇게 퓨전 요리라는 걸 시도해보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도 쉽게 만들 수 있게 저희가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를 해주신 게 낙지, 냉채, 달래 무침이에요. 요즘 또 달래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네. 어떤 걸 좀 준비를 해보면 좋을까요? 달래랑 배, 그 다음에 뭐 집에 있는 기본 재료들이랑 낙지나 사실 다음 달엔 쭈꾸미가 철이에요. 그래서 네. 낙지 대신에 쭈꾸미를 활용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배나 낙지나 뭐 달래, 그러니까 봄철 채소를 이제 이용하면 되는 건데 혹시 낙지 말고 오징어는 안 돼요? 오징어는 사실은 네. 배랑 식감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아. 조금 질겨서, 그러니까 배가 눌리면서 낙지랑 같이 이렇게 사르르 녹는 맛으로 먹는 건데 네네. 오징어는 좀 질겨서 씹어야 되잖아요. 네네.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밑에 사과를 까는 걸 그럼 추천해 드립니다. 오징어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네. 밑에 이제 조금 더 사과와 딱딱한 과일. 네네 조화를 좀 이루게 하면 좋겠고 낙지나 주꾸미를 이용하실 때는 오늘 준비해 주신 배를 이용하는 게 좋겠군요. 네. 네. 그럼 주재료는 배와 낙지와 봄철 채소인 달래인데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뭐가 더 필요할 거잖아요? 냉채니까? 그 다음에 소스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네. 이제 그냥 맞는 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뭐 간장, 그 다음 참기름, 그 다음에 뭐 배즙 있으시면 배즙을 넣으셔도 좋고요. 네. 그 다음에 마늘,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통 배즙이나 마늘은, 간 거를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예. 근데 그럼 소스가 탁해지고 사실은 보관했을 때 이제 이물질이 껴서 조금 쓰기도 좀 불편하고 그리고 안 예뻐요, 사실. 네. 그리고 유효기간도 오래 가지 않아요. 그 껍질에 들어있으면. 네네. 그래서 체에 한번 걸르셔서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갈비찜이나 이런 걸 다른 소스를 할 때는 배나 양파도 많이 갈아 쓰는데 그거를 이렇게 한 번씩 드레인해서 쓰는 것도 깔끔하게 음식할 네, 수 있는 그쵸. 방법이네요. 오래 보관할 수 있고요. 소스도 그렇게 만드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다 집에 있는 재료들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마켓 안 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뭐 식초, 뭐 아가베 시럽, 간장은 어떤 간장을 써야 돼요? 간장은 국물 색깔이 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간장 쓰시는 거를 제일 추천해 드리고요. 네. 진간장을 쓰셔야 될 경우는 물에 희석해서 색깔을 맞춰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국간장을 써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맛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게 써야 돼요? 맛도 있어요. 사실 진간장을 쓰게 되면 배맛이나 제가 요리를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소스가 그 자연의 맛을 해치면 안 되거든요, 사실. 네. 그러려고 저희가 제철 음식을 먹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간장보다는 조금 라이트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네. 국간장을 쓰시는 걸. 그러니까 가벼운 추천드려요. 맛으로 이제 하는 네. 거기 때문에. 근데 아까 이게 만능 소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는데 어느 방면에서 이게 만능을 발휘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해산물이랑은 되게 다 잘 어울려요. 네. 이거를 새우 같은 걸 같이 뭐 버터에 구워서 이 간장을 뿌려 드셔도 되고 샐러드에다 그냥 부어 드셔도 굉장히 맛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게 간이 세지 않기 때문에 드실 때 드시는 재료들이 막 엄청나게 맛이 상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한번 만들어 보면 어느 정도 보관이 가능한 거예요? 한 달 안에 드시는 거를 제일 추천을 드리는데 2주까지가 가장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2주 정도는 냉장 보관이 괜찮고 혹시 냉동 보관을 할 수도 있어요? 냉동 보관을 하셔도 되는데 간장 향이 날아가요. 냉동 보관을 하게 네. 되면 사실 소스 자체는 1, 2주가 숙성됐을 때가 가장 맛있어요. 왜냐면 네. 간장이 계속 산화해서 숙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셨을 때 드셔도 맛있는데 또 이게 얼렸다가 녹이게 되면 간장향이 다 날아가서 네. 좀 풍미를 잃게 되는. 그러면 얼리는 건 하지 말고 네. 냉장실에서는 2주 정도 가능하지만 이게 금방 만들어서 쫙 뿌리는 것보다는 조금 하루 이틀 뒤에 드시는 게 더 맛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말에 초대 그 약속이 좀 있으신 분들 그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빨리 좀 이 소스만이라도 만들어서 냉장 보관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끼얹어 내면은 아주 더 풍미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요리가 네. 될 텐데 양념장이 만능 양념장이라고 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초가 2개 들어가고요. 아가베 시럽이 하나, 국간장 하나, 마늘 2분의 1,
참기름 2분의 1, 그리고 버터가 들어가는데요. 이게 좀 생소해요. 아까 뭐 참기름하고 버터가 참 잘 어울린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스에는 버터가 들어갑니까? 네. 버터는 어떻게 네. 사용하시면 가장 좋냐면요. 버터를 살짝 녹이신 다음에 중탕을 하신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그냥 넣고 돌리세요. 돌리신 다음에 다 플레이팅을 하신 뒤에 낙지 위에다가 살짝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낙지가 코팅이 되면서 네네. 달래를 붙잡아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왜냐면 달래를 플레이팅할 때 사실은 이게 미끄러져서 내려갈 수가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낙지의 그 특유의 살짝 끈적함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버터로 그걸 한번 싸줘서 그 위에 고정도 시켜주고 그리고 버터를 위에 뿌리게 되면 낙지의 맛도 훨씬 살아나고 네. 그리고 비린내도 같이 잡아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버터 자체는 양념장 안에 들어간다고 보기보다는 다 플레이팅을 마친 후에 낙지 위에다 끼얹어주는 그 네네네. 효과. 그러니까 낙지를 코팅해주면서 네. 풍미를 올려주는, 인핸스 시켜주는 네. 그런 역할을 이 버터가 한다고 보면 되네요. 싫어하시는 분들은 뭐 굳이 안 하셔도 되나요? 네네네, 안 하셔도 되고 근데 아마 아이들 입맛에 이거는 가장 좋을 거고요. 그리고 나는 정말 버터 녹이는 것도 귀찮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 다 데친 낙지를 그냥 후라이팬에 버터를 중탕으로 녹이셔서 넣으신 다음에 코팅하시면 돼요. 네. 그럼 너무 물컹물컹한 숙회가 나는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연체 동물 두 종류를 다듬고 저희가 요리를 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게 이 식감이에요. 사실 연하면서 쫄깃한 거를 다 갖추기를 원하는데 잘못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정말 고무 타이어처럼 질겨서 맞아요. 먹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도대체 몇 분 정도, 그리고 또 마리수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내가 맞아요. 어느 정도를 데치느냐, 요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가늠을 할 수가 없어서 일정한 요리 맛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마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어머 저 고민 내가 했던 건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아까 준비를 해오신 거 보니까 낙지가 세발낙지처럼 굉장히 가늘면서 연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삶으셨나 데치셨나가 참 궁금했는데 노하우가 있으십니까? 뜨거운 물이 끓어올릴 때 이제 얼음물을 같이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면 8번에서 10번 정도 담갔다 뺐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너무 또 까매지면 질겨지거든요. 네. 그래서 8번에서 10번 정도 샤워시키시면 되고 난 젓가락 들어서 이렇게 하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네. 채 같은 거에 네, 네. 넣어가지고 넣었다 뺐다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신박한 방법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뭐 낙지, 문어, 오징어 같은 뭐 죽구미미 같은 거를 뜨거운 물에 삶을 때는 막 팔팔 끓어오기 시작할 때 뭐 술 같은 거 조금 넣고 투하를 그냥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타이머 맞춰놓고 저 몇 분인가 이제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질기거나 덜 익거나가 된 거였군요. 어디는 질기고 어디는 안 익고 지금 말씀해주신 팁은 젓가락 같은 걸로 위에를 잡으시고 넣었다 뺐다 목욕을 시켜주시면 돼요. 네, 끓는 물에다가 한 7, 8번 정도 왔다 갔다 입수시켰다가 잠깐 꺼냈다가 저희 라면도 이제 그렇게 들었다 맞아요. 놨다 더 하는 탱글탱글. 식으로.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면 낙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야들야들하게 먹는 편이잖아요. 근데 오징어나 문어나 이런 것들은요. 날것으로 데칠 경우에는 좀 두꺼워요. 시간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7, 8번만 왔다 갔다 하면 돼요? 문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삶는다기보다는 찌셔야 되고요. 쪄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거? 왜냐하면 문어는 삶으면 네. 그 맛있는 그 맛이 사실 다 빠져나가요 물 속으로. 그래서 문어 같은 거는 찌시는 게 부드럽게 드실 수 있고. 그 찜기 같은 데다 그냥 찌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고기도 똑같고 해산물도 똑같은데요. 네. 너무 센 불에서 찌시지 마시고 네. 약불에서 오래 약불에서 네. 오래. 그렇게 해야지 연하게 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찔 때요. 물이 막 끓어오를 때 이제 찜기에다가 그 약불에 놓고 찌는 게 좋아요?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찜기에다가 문어나 뭐 오징어나 이런 것들을 올리고서 찌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어떤 방법이 옳은 방법이에요? 끓는 다음에 넣으셔야 돼요. 그 뜨거웠던 거를 이제 낮춰주지만 그 안에서 온기가 계속 돌잖아요. 얕은 불로 지속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오래 하시면 됩니다.
아, 문어가 그렇게 해야 맛있는 거군요. 또 삶는 건 줄 알았고 여태 다 삶아 먹었거든요. 근데 아니 삶으셔도 되는데 예. 확실히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껍질이 벗겨지기도 하거든요, 애들이. 네네. 그러면 색감도 안 이쁘고 할 수 있으니까 쪄서 드시는 게 좋아요. 찜기가 확 한 김에 올랐을 때 불을 확 줄이신 다음에 약불에서 오래 찌는 게 네. 문어는 야들야들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 그러면 오징어는 몇 번이나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해야 돼요? 오징어는 아무래도 더 질긴 그런 아이기 때문에 네. 숙회로 드시기보다는 그렇게 담궜다 빼시면 한 10번에서 12번 정도 하시면 적당할 것 같아요. 네네. 오늘은 낙지 맨 밑에 이제 배를 까시고 그 위에 낙지 또 그 위에 달래를 좀 놓으셨는데요. 달래 말고도 봄철에 나오는 게 뭐 원추리도 있고 냉이 뭐 달래 뭐 부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나는 그런 채소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바꿔도 돼요? 아니면 꼭 달래를 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달래가 시즈널 상품이라서 항상 마켓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있을 때는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또 달래는 파처럼 너무 맵거나 양파처럼 톡 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달고 약간 쌉쌀하고 맵고를 다 가지고 있는 그 맛이 참 풍부한 그런 재료예요. 네. 그래서 이거랑 쓰시면 조합은 가장 잘 맞는데 대체로 부추를 쓰셔도 되고요. 사실 실란트로를 좋아하시는 분은 실란트로를 같이 해서 드셔도 무관합니다. 아, 실란트로를 달래 대신 올려도 돼요? 네. 솔직히 한국 분들은요, 달래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게 달래장이에요. 간장에다 달래해서 뭐 이렇게 무밥이나 굴밥 같은 거에서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그거 맞아요. 가장 먼저 떠올리실 거고, 이렇게 봄에 철이 되면 뭐 오징어 같은 거 넣고 이제 달래 초회 정도만 생각을 하시는데, 달래를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군요. 네. 이게 달래가 이제 그 줄기 부분하고 머리 부분이 좀 맛이 다르다면서요? 네, 머리 부분이 훨씬 양파 같은데 좀 덜 매운 양파 같아요. 네. 그래서 버리지 마시고 저렇게 같이 안에다가 섞어서 플레이팅으로 활용하셔도 좋고요. 씹을 때 식감도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먹는 방법이 있네. 지금 3단이거든요. 배를 써실 때 입에 한 입 크기로 딱 잘라주시는 게 좋고요. 낙지도 그렇게 썰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 3cm 정도로 자르셔서 이제 한 번에 집어서 보기 좋게 넣을 수 있게. 네네. 지금 안 보이시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동치미 보면 손가락 크기 정도로 저희가 맞아요. 동치미 물을 좀 잘라서 물김치 담으시잖아요. 배를 딱 그 사이즈로 하시면 됩니다. 채를 치는 게 아니라 제가 여쭤봤더니 이게 식감이 아주 오묘하게 잘 어우러진다고 반드시 저 정도 굵기로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언 주신 것처럼 배를 사용하고 낙지와 이제 달래를 사용하실 분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오징어가 집에 있다. 오징어를 사용하실 분은 밑에 까는 과일을 사과로 바꾸면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뿌린 지금 소스가 되게 상큼하고 달콤한 그런 소스인데 초고추장이나 뭐 이런 것도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낙지도 들어갔죠. 또 달래도 들어갔죠 하시면서 나는 고추장 베이스로 한 소스를 좀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드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보통 손님 요리 상을 할 때 저렇게 사이드로 초고추장을 제가 드리고요. 네네. 나는 조금 그래도 매콤한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고춧가루를 추가하셔서 넣으시면 돼요. 아까 말씀해 네. 주신 그 양념장에다가 고춧가루를 조금 넣으면 근데 이것도 고춧가루도 종류가 두 종류잖아요, 선생님. 고운 고춧가루를 쓰시는 게 훨씬 육안에는 보기 좋을 거예요. 근데 맛에는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매콤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고춧가루를 좀 넣으시면 되고 안 그러면 기호에 따라서 손님상이 내실 때는 초고추장을 넣으셔도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좀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저걸 딱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로 응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다른 원추리라든지 아니면 냉이라든지 부추라든지 네네네. 넣고 또 이게 지금 저희가 오징어하고 낙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문어를 깔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신살 생선이나 새우로 이제 그 단백질을 채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나는 그냥 프레시하게 베지테리안 스타일로 드시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네. 그냥 달래랑 배만 같이 드셔도 충분히 어. 이 장이랑 맛있습니다. 네네. 선생님 그러면 혹시 낙지가 차지하고 있는 저 부분을 두부 같은 걸로 대신할 수 있어요? 두부로는 사실은 제가 안 해봤는데 네. 두부랑 같이 해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게 간장 베이스 소스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두부로 하실 거면 두부를 살짝
튀기듯이 하셔가지고 겉에를 살짝 바삭바삭하게 하신 다음에 위에 올리시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화가 중요하니까 네. 왜 한 단계 더 저는 생각을 못 할까요? 왜 생두부만 생각을 했을까요? 한번 조리를 해서 겉에를 좀 이렇게 크런치하게 만든 다음에 네. 같이 먹으면 네네. 집에서 와사삭 네네. 그 깨물어지면서 맛있겠네요. 네. 자, 저희가 낙지 냉채 달래 무침 만들어 봤는데 요거 만드실 때 가장 뭐 주의를 해야 될 점이 있나요, 선생님? 물기 제거가 제일 중요한데요. 네네. 낙지를 사용하실 때 항상 수건이나 아니면 키친타올에 물을 꼭 짜신 다음에 해주셔야 그 비린 맛이 안 나요. 아, 그러면 낙지를 데치고 나서 이제 뭐 맛술이나 그런 쿠킹 와인 같은 걸로 이제 한번 싹 이렇게 버무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요? 비린내 날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낙지 같은 경우 내가 너무 많이 사서 보관을 해야 된다고 하시면은, 마켓에서 사서 바로 얼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제일 안 좋은 방법이거든요. 아. 그 밑에 고여있던 얼음물이랑 얘가 같이 얼리면, 네. 얘네가 그걸 흡수해가지고, 나중에 해동했을 때 비린 향이 나요. 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네네. 밀가루에 빠신 다음에 네네. 그렇게 보통 조금 맛술이나 그런 거에 소주 같은 거 뿌려서 잠깐 냉장실에 보관했다가 꺼내서 물기를 꽉 짠 다음에 그 살짝 데친 상태에서 냉동을 하시는 게 나중에 해동을 하셨을 때 가장 비린내가 안 나고 싱싱하게 드실 수 있어요. 이것도 셰프의 팁이네요. 대충 씻어서 냉동을 한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하지만 맛술에 한번 버무린 다음에 그 물기를 다 제거해서 냉동 보관을 해야 된다는 거는 생각 못했네요. 이거 많이 사오시면 오징어 세일하는 데 많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마켓에. 그렇게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비린내 없앨 수 있는 방법 저희가 팁으로 전해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요리를 좀 가보도록 할 텐데 이 두 번째 요리도 제가 지금 처음 보는 거란 말이죠. 유자 미소 쌀국수예요. 네, 이거는 제가 평소에 원래 자주 해먹는 샐러드 드레싱인데요. 네네. 이게 되게 그런 실란트로나 이런 타이 베이즐이랑 향이 되게 잘 어울려요. 네네. 그리고 솔직히 미소가 없으시면 된장으로 대체해서 쓰셔도 무관하거든요. 우리 된장, 네. 그러니까 그냥 집 된장 같은 거요. 네네. 쌈장은 안 되죠? 쌈장은 제가 안 해봐가지고 네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미소를 써야 되는 일본 된장을 써야 되는 게 가벼운 맛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네, 와인 미소를 쓰셔야 그 가벼운 맛도 그렇고 사실은 색감이나 텍스처가 네. 저희 된장은 조금 질잖아요. 그리고 와인 미소 같은 경우는 되게 곱거든요. 그래서 샐러드 드레싱을 했을 때 더 적합하니까 저는 와인 미소를 많이 쓰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주재료 먼저 좀 알려주세요. 이제 유자 미소 쌀국수니까 도대체 뭐가 들어갔나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네. 유자랑 미소, 그리고 피쉬 소스, 타이 칠리, 그다음에 레몬 주스 이런 식으로 제가 넣어서 소스를 만들거든요. 네네. 그 다음에 그러면 뭐 쌀국수는 아무거나 국수 종류면 다 되는 거예요? 네, 국수는 지금 제가 여기서는 곤약 국수를 준비를 했는데 곤약 국수가 요즘에 유행이잖아요. 네. 다이어트에도 좋고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근데 국수는 집에 있는 아무 국수나 대체하셔도 무관합니다. 소면, 중면, 뭐 칼국수면은 좀 안 어울릴 것 네. 같긴 한데 아무 국수, 밀가루 국수도 상관없고 쌀국수도 집에 뭐 있으시면 그거 그냥 쓰시면 되는 거고 다이어트 생각하시는 분한테 진짜 좋은 한 끼 식사 될 것 같거든요. 곤약국수 아니면 뭐 해초국수 이런 거 요즘 많이 나오니까 그걸로 대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국수는 삶아서 물기를 좀 빼놓고 이제 그 위에 뭘 저희가 첨가를 좀 해보면 저렇게 맛있는 한 그릇 음식이 나오나요? 샐러드 국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원하시면 분짜 스타일로 돼지고기 같은 거 튀기셔서 같이 드셔도 되고 분짜. 네네. 네네. 고기를 튀기셔서 같이 드셔도 되는데요. 저는 건강하게 먹고 진짜 다이어트 그런 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브러스 스프라우트를 네네. 제가 볶아서 같이 얹어서 먹었어요. 그럼 브러스 스프라우트가 살짝 고기처럼 그런 식감을 주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되게 잘 어울려서 그렇게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꼬마 양배추입니다. 꼬마 양배추 이거 조리하기가 되게 조금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사다 놓고 이렇게 째려만 보고 결국에는 못 먹었다 그러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참 좋아하는 채소 가운데 하나인데 제가 할 때마다 맛이 늘 들쑥날쑥해서 이걸 좀 어떻게 해봐야 되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요. 조리하는 방법이 좀
따로 있습니까? 오늘 또 팁 하나 공개하시렵니까? 네. 브라스 스프라우트를 제일 간단하게 조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처음에 반으로 잘라서 밑간을 하시는 게 좋고요. 큰 거는 4분의 1로 잘라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소금이랑 후추랑 밑간을 먼저 한 다음에 물을 잔잔하게 넣으시고 네. 덮어서 전자레인지에 3분 정도 돌리신 다음에 꺼내서 올리브유에 버터를 살짝 넣으시면 좋고요. 네. 버터 싫으신 분은 안 넣으셔도 돼요. 그렇게 살짝 볶으시면 겉에는 바삭하고 안에는 촉촉하게 그런 고기 식감이 나는 브러스 스프라우트를 드실 수 있으세요. 네네. 본인이 만약에 뭐 야채 말고 나는 저기다가 단백질을 좀 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해산물을 얹으셔도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짜 스타일로 뭐 돼지고기를 좀 구워서 고명으로 쓰셔도 될 것 같고 마음대로인 거예요, 그러면? 네네네. 그럼 이 소스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소스 팁 좀 주세요, 선생님. 소스는 유자를 이제 많이 안 넣으시는 게 좋은 방법인데요. 네. 유자차를 쓰거든요, 제가. 유자차를 쓰는데 유자차 자체가 많이 달잖아요. 네네. 그래서 미소랑의 비율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1번 된장, 미소와 유자청. 유자차는 뭐 다들 많이 집에 갖고 계시니까 유자청 들어가면 되고 그다음에 맛술이나 뭐 청주 같은 거 있으면은 좀 들어가면 될 것 같고 피쉬 소스 또는 지금은 오늘은 피쉬 소스를 쓰신 것 같아요. 제 코끝에 와닿는 향이 이제 피쉬 소스의 향인데 약간 타이 음식의 느낌이 좀 나거든요. 혹시 나는 비린 젓갈은 못 먹는다 하시는 분들은 뭘 쓰시면 돼요? 폰즈를 쓰시면 되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폰즈는 유자 폰즈라는 게 있고 라임 폰즈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두 가지 폰즈는 사실 샤브샤브나 다른 거랑 어울려서 먹어도 기본 폰즈보다 더 맛있거든요. 네네. 그 싱그러운 맛이 주는 그런 간장 맛이 또 있어요. 그래서 폰즈를 대체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피쉬 소스가 싫으신 분은 폰즈 소스 쓰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안 짜게 먹는 양념장이기 때문에 물이 좀 상당량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네. 물을 같이 유자청을 물에 살짝 희석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원하시는 만큼의 피쉬 소스를 가미해 주시고 네. 내가 조금 매콤한 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타이 칠리 송송송송 썰어가지고 같이 숙성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세라노나 그 할라피뇨처럼 집에 있는 걸 좀 활용을 해봐도 되겠죠. 네, 그럼요. 네네. 맛있겠네요. 이 냄새가 지금 스튜디오 안을 꽉 채우고 있어서 지금 군침이 도는데요. 지금 우리 이매단 셰프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재료나 레시피가 귀에 잘 안 들어오시는 분들 용량이 도대체 얼만큼 되냐 궁금하신 분들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요청만 하시면 방송이 끝난 후에 카톡으로 무슨 재료가 들어갔고 또 얼만큼의 어떤 재료를 계량해서 넣었는지를 다 찍어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맛있게 드실 준비만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유자 미소 쌀국수에는 숙주를 올리셨어요 지금. 네, 숙주 말고 콩나물은 안 돼요? 아무래도 아삭한 식감이 주는 게 있기 때문에요. 네. 콩나물은 좀 그럴 것 같고 사실 여기에 제일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 잘 어울리는 프로틴은요. 닭가슴살이에요. 닭가슴살. 네네네. 네. 닭가슴살을 올리브유에다가 아무 양념 없이 고춧가루, 고운 고춧가루 위에 볶으면 얘가 살짝 빨갛게 예쁘게 변해요. 예. 그래서 고명으로 올려서 같이 드시면 이게 맵고 달고 이 단짠단짠의 조화가 좋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도 많이 해 먹습니다. 위에다가 지금은 단백질을 넣지 않았어요. 아까 브러셀 스프라웃만 했지만 저거 그냥 치우고 닭가슴살에다가 그냥 소금 같은 건 하지 않고 네네. 올리브유만 그리고 고운 고춧가루 해서 볶아서 저걸 고명으로 써도 되는군요. 오늘 아이디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다 푸셔도 돼요? 좋아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걸 평소에도 즐겨 하십니까? 네, 제가 좀 간편하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요리를 많이 해서 많이 알려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어떤 것들은 청을 처음부터 담가서 하려면 너무 힘들지만 네. 사실 유자차 이렇게 대체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간장 소스 같은 경우도 시판에 파는 걸로 충분히 숙성시켜서 맛을 업그레이드 하셔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레시피 받아서 해보시는 걸 제가 제일 추천합니다. 네, 저희가 방송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파인 다이닝에서 셰프로 일을 하실 때는 굉장히 복잡하게 레시피를 꾸미시고 그대로 조리를 하게끔 지시를 하셨다고 했는데 조금 더 심플하게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좀 방향을 전환을 하셨다고 하는데 오늘 준비해 주신 요리가 닭
그 컨셉에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만들어서 먹을 일만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저게 이제 다른 국수가 들어가면 맛을 해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 걱정이 살짝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오늘은 곤약 국수로 준비를 해주셨지만 그냥 밀가루 국수 같은 거는 소스 같은 거를 막 흡수를 하잖아요. 금방 놔두면. 예. 사실 손님 초대할 때는 곤약 국수가 제일 좋은 방법이신 것 같고요. 바로 드신다고 하면 사실 쌀국수랑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네. 그래서 저는 대부분 쌀국수랑 같이 해 먹는데 쌀국수가 주는 사실 그런 면이 주는 그 쫄깃함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랑 굉장히 식감이 잘 어울려지고 네. 샐러드 국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쌀국수도 여러분들 그 국물 있는 쌀국수에 들어가는 면은 안 되죠? 그 그 버미셀리. 면이에요. 그 면이에요? 네. 그 면으로 해도 되는 네네네. 거예요? 전 되게 얇은 그 버미셀리를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것도 하셔도 되는데 네. 사실은 그냥 그 쌀국수에 들어가는 그 쌀국수랑이 제일 맛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요리 딱 하나 남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레시피를 특별히 만드셔갖고 저한테 미리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뭐죠? 시금치 라이스 페이퍼 피자? 네. 그래서 고르곤졸라 피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스는 네네. 요거트 베이스예요. 아주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고요. 요거트, 마요, 설탕 대신 아니면은 아가베를 쓰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레몬을 쓰셔도 되고 레몬이 없으시면 식초를 대신해서 쓰셔도 돼요. 네. 소스는 매우 간단하고요. 라이스 페이퍼 반으로 자르신 다음에 그냥 끓는 불에 튀기시면 모양이 알아서 잘 잡히거든요. 네네. 그 다음에 원하시는 토핑은 알아서 올려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거는 튀긴 라이스 페이퍼, 그러니까 반장 튀긴 거 위에다가 뭐 시금치, 아루굴라, 뭐 방울토마토, 버섯, 양파는 볶지 않았죠. 네. 예, 그렇게 해주시고 또 맨 위에다가 이제 파마산 치즈를 뿌려주셨어요. 그렇게 이제 토핑을 해주셨는데 이게 참 불에 안 들어가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불에 들어가면 그 덥고 또 다 일일이 다 볶아야 되고 근데 그런 거를 굉장히 간소화를 하셨네요. 네, 되게 미리 준비해놔도 되는 음식이기 때문에 네. 뭐 손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간단하게 급하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거고 핑글푸드이기 때문에 예쁘고 먹기도 쉽고 해가지고 네. 그리고 제가 해봤더니 식감이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네네. 라이스 페이퍼랑 아루굴라는 꼭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루꼴라라고 저희가 얘기하기도 하는데 아루굴라는 꼭 들어가야 되는 재료 중에 하나인데 이게 원형 라이스 페이퍼를 쓰신 거죠? 네, 그걸 반으로 잘라서 튀겼습니다. 네. 반으로 잘라서 보통 저희가 먹는 그 피자 크기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집에서 손님 초대나 아니면 뭐 술안주로 드실 때 그냥 네 조각 내셔서. 네, 타파스 같이 먹는다고 맞아요. 생각하시면은 4등분 하시면 된다고 네네네. 아까. 그러면 컵 모양처럼 된다고요? 네네. 이 저절로 뜨거운 불을 만나면 얘네들이 저절로 이렇게 라운드 모양으로 바뀌어요. 내가 이렇게 젓가락으로 만들어주지 않아도 그렇게 바뀌어요? 네네네. 네. 여기에다가 본인이 좋아하는 뭐 야채를 넣으시면 되는데 제 짧은 생각에는 물기가 많은 오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오이랑 드셔도 맛있어요. 근데 이제 바로 드셔야지 맛있고 사실 밑에다가 시금치나 아루굴라를 하시면 오이를 위에 올려도 물기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서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함께 사용을 할 때는 괜찮은데 단독으로 사용하면 조금 그렇겠나요? 네, 아무래도 식감이나 이런 게 잘 맞을지 잘 모르겠어요. 네네. 그러면 아까 밑에 저희가 보통 피자라고 얘기를 하면 토마토 소스를 깐단 말이죠. 근데 토마토 소스가 아니라 그 요거트 소스를 네네. 깔아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요거트 소스 어떻게 만드는 게 좋아요? 요거트 소스는 사실은 요거트랑 마요네즈랑 1대1 비율로 넣으시면 되고요. 네. 꿀이랑 레몬은 원하시는 대로 시큼하게 드시고 싶은 만큼 넣어서 꿀이랑 해가지고 섞어가지고 밑에 깔면 되는데 요거트가 나는 마요네즈는 살찔 것 같아서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요거트만 사용하셔도 되고요. 내가 만약에 위에 야채가 아니라 과일 같은 걸 올려서 디저트로 먹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네. 딸기랑은 솔직히 블루베리가 잘 어울리고요. 뭐 망고 같은 거 올리셔서 타파스로 드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요거트는 취향대로 원하시는 요구르트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소스를 만들 거기 때문에 그릭 요거트를 쓰시는 게 제일 꾸덕꾸덕하게 네. 잘 흐르지 않게 잘 나오니까 그릭 요거트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릭 요거트가 조금 이렇게 댄스하잖아요. 네. 예. 그리고 스키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말 두부처럼 물이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 플레인한 걸 사다가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맛이 들어간 게 좋은 거, 플레이버가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쓰셔도 무방한 거죠? 네, 디저트로 드시고 싶으시면 그렇게 플레이버가 있는 걸 같이
넣어서 만드셔도 맛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플레이팅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를 많이 해 주셨는데 그냥 일반적인 재료를 가지고 늘어났을 땐 사실 이렇게 근사한 요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쁜 접시에다가 놔주신 이런 음식들을 보니까 이걸로도 먼저 시각을 충족시키고 그 다음에 미각이 들어오게 되면 더 맛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접시에 담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저희가 사실 한식을 하면 저희 옛날을 생각해 보면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었는데 네. 막 그 한 그릇에 꽉꽉 담아주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접시가 안 보일 정도로 꽉꽉 담아주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살짝 여백의 미가 있어야 해요. 네네. 여백의 미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 재료들이 돋보일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너무 화려한 색깔의 접시보다는 네. 좀 밑이 낮고 둥글고 네. 그리고 그렇게 크게 색감이 없는 그런 플레이트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제 시식 타임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방송하는 내내 너무 막 먹고 싶어서 제가 혼났습니다. 김나연 PD 좀 갖다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직접 일어서서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제일 먼저 낙지를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이요. 정말 좋습니다. 일단 배와 낙지와 달래가 함께 어우러졌는데요. 입안에 봄이 들어왔네요. 이 소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능 소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진짜 꼭 만드세요. 제가 카톡으로 여러분들 레시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소스는 꼭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낙지를 버터에다 한번 이렇게 버무렸다고 하셨잖아요. 이 맛이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낙지 맛이 아니네요. 그쵸, 풍미를 훨씬 더 주고요. 그리고 사실 이 소스가 제일 좋은 점이 그 기존에 있는 그런 재료의 맛을 크게 해치지 않는 그런 레시피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무쳐 드실 때 다른 것도 활용하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이 맛이 너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이 끝나고 난 후에는 여러분들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 업로드를 통해서 어떻게 만드는지 생생하게 그 맛도 여러분들이 또 영상을 통해서 느낄 수 있게 지금 준비를 저희가 했으니까요. 끝나고 나서도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이게 지금 보이시는 게 아루굴라 시금치 라이스페이퍼 피자고요. 그 옆에 보이는 게 냉이랑 낙지랑 함께 어우러진 냉채입니다. 진짜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네. 오늘 3가지 요리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다음번에 또 한 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메덴 퓨전 키친 셰프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